자, 여러분들과 함께 2021년도 4월에 발표된 그 2022년도에 바로 적용될 수 있겠죠. 네. 기능사, 기사, 산업기사 중에서 여러 사용하실 수 있는 공학용 계산기 사용하는 범위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래에 허용되는 제품들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단순하게 사칭 연산만 가능한 일반 계산기가 있잖아요. 쌀집 계산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기종에 전혀 상관없이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제가 우선 추천드리는 것은 카시오 570ES 플러스 제품이나 350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과 2에 다 속하고요. 그 다음에 ES나 MS나 EX나 이런 것들은 전혀 상관없이 모든 것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ES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MS 제품은 해당되는 입력이나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어렵기 때문에 MS나 EX 제품보다는 ES 제품, 그래서 플러스 제품으로 권장 좀 드리도록 할 거고요. 샤프나 캐논, 유니온 같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요거 외에는 사용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요거 외에는 사용이 안 된다는 점. 그래서 글로리, 모닝 글로리 요거 이번에 좀 추가된 것 같네요. 이렇게 적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일반 계산기는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 좀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해당되는 허용 기종 외에 공학용 계산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태시 저치가 된다는 점 말씀 좀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우선 사회통계에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 기초적인 내용을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공학용 계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선 사회통계에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 말씀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통계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우선 변수라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 X 소문자라는 것이 있고요. 대문자라고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면 소문자는 실제로 관측되어 있는 값을 말하는 거고요. 이거는 확률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X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는 것들도 다 X라고 표현될 수도 있고요. 그냥 X, 소문자 X가 대문자 X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별도의 함수를 통해서 함수나 함수식을 통해서 계산되는 것을 일반적으로 대문자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독립변수를 X 소문자, 그 다음에 종속변수를 일반적으로 Y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그 변수의 개수가 많아지면 좀 달라지겠죠. 변수 개수가 우선은 순차적으로 X, Y, Z 요런 순서대로 정렬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순서가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쪽이죠. 이 아래쪽에 첨자라고 하는데 요걸 I라고 표현하는 것을 상당히 많이 씁니다. I, 그 다음에 J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많이 쓰는데요. 기본적으로 I라는 것을 많이 씁니다. I라는 것인데 요런 것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I는 1부터 5까지 이렇게 되오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이가 무슨 뜻이냐면 X 첫 번째 위치한 값, 두 번째 위치한 값, 세 번째 위치한 값, 네 번째 위치한 값, 다섯 번째 위치한 값이에요. 다섯 번째 위치한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학과 통계라는 부분에서는 반드시 얘를 1부터 시작을 합니다. 0부터 시작하지 않고요. 1부터 시작을 합니다. 1부터. 그래서 얘를 1, x1, x2, x3까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0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i는 0으로 시작하지 않고 끝나는 점은 위에다가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 좀 드려볼게요. 자, 계속적으로 갑니다. 요걸 우리는 서메이션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얘를 뭐라도 우리는 서메이션, 그러니까 합계라고 표현합니다. 합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x, i, 여기서 i는 1부터 5까지라고 이렇게 하면 이건 합계라는 의미예요. 얘는 뭐라고요? 합계라는 의미가 됩니다. 서메이션, 그래서 합계라는 의미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엑셀로 간단하게 예시만 좀 간단하게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관측값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진행할게요. 이제 관측값이죠. 관측값. 관측값이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연번. 연번을 우리는 인덱스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인덱스로 표현할게요. 10, 12, 13, 10.5, 12.4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관측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는 거죠. 관측 개수는 5개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자료들의 합계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천천히요. 합계죠. 합계. 서메이션. 그 다음에 x, i가 되는 거고요. i는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 뭐라고요? 첫 번째부터 5번째라는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걸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10, 그쵸? 12, 13, 10.5, 12.4를 더하는 겁니다. 얘를 서메이션 더하는 거죠. 이렇게 더하면 해당하는 값이 57.9라고 표명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X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 좀 드려보고요. 자, 계속적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선은 관측값에서 다시요. 여기 천천히 말씀드릴 건데요. 관측값에서 평균을 바라고 표현합니다. 평균을 바라고 표현합니다. 자, 얘를 제곱을 씌우는 게 있고요. 이렇게 제곱을 씌우는 게 있고요. 안에 거에 제곱을 씌우는 게 있습니다. 다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메이션을 하고 xi-x바의 제곱을 씌우는 게 있습니다. 이건 좀 다른 개념이죠. 이거는 각각의 제곱의 합이 되는 거고요. 다시 얘는 뭐라고요? 얘는 제곱의 합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해당하는 제곱의 합이 되는 거고, 얘는 먼저 합을 구하고 제곱을 구하는 거고요. 여기는 합을 먼저 구하고 제곱을 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좀 다르게 됩니다. 이거는 제곱을 하고 합을 구하는 거고, 얘는 합을 먼저 구하고 제곱을 시키는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치가 다르게 나옵니다. 이런 경우는 xi-x바의 제곱의 서메이션이라고 있는 거고요. 이건 어떻게 된다? 서메이션 xi-x바의 제곱이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좀 다르죠. 다시 한번 얘는 어떻게 된다고요? 먼저 제곱을 하고 서메이션을 합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xi-x바의 제곱의 서메이션, 이렇게 있는 거고요. 얘는 다시 한번 하고요. 서메이션 xi-x바의 제곱, 제곱이기 때문에 얘는 의미가 다릅니다. 얘는 제곱의 합, 얘는 합의 제곱값. 그렇기 때문에 의미 자체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 다시 한번 좀 설명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말씀 좀 드려볼게요. 왜냐하면 이건 매우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말씀 좀 드려볼 거예요. 천천히요. 자, x 관찰값에서 평균을 빼고 얘를 편차라고 합니다. 얘를 편차라고 해요. 편차라고 하는데 얘를 제곱을 씌우고 합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천천히 한번 보죠. 그렇다면 제가 우선 평균을 구해야 되겠죠. 평균값을 먼저 구해 보겠습니다. 자, 평균값은 다 더해서 n으로 나누는 거죠. 다시 한번 뭐라고? 다 더해서 n으로 나누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자, 천천히요. 아까도 말씀 올린 것처럼 우선 합계를 구해야 됩니다. 합계는 xi의 합계를 구하는데 i는 1부터 n까지죠. 현재 n은 5개가 되고 있습니다. 얘를 다 더한 다음에 n으로 나누면 얘를 평균이라고 한다. 얘를 뭐냐, 우리는 평균이라고 표명을 합니다. 근데 요 말은 앞으로 빼내서 i는 1부터 n까지 놓고 n-1 이렇게 하는 경우도 동일한 내용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들도 동일한 내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다 더해서 n수로 나누는 거죠. n으로 나누게 됩니다. 천천히 진행할게요. 평균이라는 것은 우선은 합계를 구해야 되죠. 합계. 우선은 합계라는 것은 썸을 통해서 요 합계를 다 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n이 나오죠. n이 간축수 n이 나옵니다. 그래서 n은 count라는 함수를 써서 실제로 개수를 세는 겁니다. 얘는 합계가 되는 거고요. n이 나오는 거죠. 근데 평균이라는 것은 총합계에서 n수로 나누면 되는 거죠. 뭐라고요? 총합계에서 n수로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11.58이라는 값을 가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 평균은 합산을 구해서 n으로 나누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어요. 우선은 합계를 구하고 n으로 나누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n-1을 아예다가 여기다 곱해버립니다. 다시 n-1을 여기다가 곱하고 얘를 합산을 구하는 방법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 올린 것처럼 xi를 놓고 n-1을 앞으로 빼내는 것처럼 n-1을 앞으로 빼내도 동일한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5분의 1, 그쵸? 얘를 5분의 1 0.2를 관측값에다가 곱하고, 다시 0.1을 관측값에다가 곱하고, 네, 관측값을 곱하고 얘를 합산을 구하면 해당하는 평균의 값과 동일하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n-1로 뽑아내는 겁니다. 다시 n-1을 곱한 거죠. 다시 말하고 n-1을 해당하는 부분은 관측값에다 곱하고 더한 값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부분을 우리는 가중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가중치를 바꾸면, 다시 이 가중치를 해당하는 부분을 바꾸게 되면 얘는 가중평균이라고 합니다. 얘는 뭐라고요? 가중평균이 가중치의 합은 1이 됩니다. 다시 가중치의 합은 1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전체 n에서 가중치, 여기서 관측값에서 가중치를 곱하고 더한 값은 평균하고 동일해지는데, 이럴 때는 가중치가 달라지잖아요. 이럴 때는 우리는 가중평균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는 뭐란다? 우리는 가중평균이라고 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만약에입니다. 과목별로 있는데 A라는 과목, B라는 과목, 그래서 A라는 과목, B라는 과목, C라는 과목, D라는 과목이 있는데요. 과목의 여기서 맞은 개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25개, 23개, 22개, 12개라고 가정을 하고요. 가중치가 다르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해당하는 부분에 가중치가 다르다고 가정할게요. 얘가 가중치가 0.3, 네, 그 다음 0.2, 그 다음에 0.4, 0.1이라는 가중치가 있다면, 해당되는 가중치 합은 1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얘를 곱하면, 다시 얘를 곱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더하면, 다시 얘를 더하게 되면 가중평균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란다? 우리는 가중평균이 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는 가중치가 똑같기 때문에 n-1로 곱하는 것이고, 가중치가 다를 경우 여러분들이 조사반문에서 비비례 층합 추출처럼 해당되는 가중치가 다를 수가 있겠죠. 가중치가 다르면 해당 부분을 곱하고 그 다음에 더해버리면 가중평균이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통계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작업형에서도 해당되는 가중평균을 구하고자 한다 그러면 해당되는 가중치가 1이 되게끔 만들고, 그 다음에 해당한 부분을 곱해서 더하면 가중평균을 구할 수가 있게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이 개념이 매우 중요하니까요. 해당 부분 말씀 좀 드려보았습니다. 자, 다음은 해당되는 관측값이 되고요. 평균은 x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관측값은
x바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관측값이 이렇게 있다면 다시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관측값, 얘는 A 집단의 관측값이죠. 얘는 A 집단의 관측값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관측값 B라고 한번 넣어볼게요. 관측값 B. 관측값 B. 그래서 얘가 8, 9, 9.8, 8.8, 9, 그 다음에 7.8,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수가 서로 다르다고 가정할게요. 여기 있는 경우죠. 여기는 5분의 1로 곱하는 거고 얘는 6분의 1로 곱하는 것이 가중평균이 되는 거겠죠. 자, 우선은 여기에 평균을 한번 각자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평균을 각자 구하게 되면 평균은 제가 뭐라고 변명을 했나요? 평균은 뭐라고 변명했나요? x바라고 명명한다 그랬죠? x바라고 명명했는데 현재 관측값 a라고 나왔으니까 a의 평균값, 그다음 b는 이렇게 표명을 하겠죠? xb의 평균값,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각각의 평균을 구하시게 되면 우선은 다 더해서 n으로 나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얘는 우선 합계를 먼저 구해야 되겠죠. 합계를 먼저 구하고 n을 구해야 됩니다. 합계를 먼저 구해볼게요. 합계, 그쵸? 합계. 그 다음에 이쪽이 n이 되겠죠. n은 얘가 5개, 얘는 6개가 되겠죠. 그래서 평균은 합계해서 n으로 나누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합계해서 n으로 나누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a와 b의 평균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다시 a와 b의 평균을 구하게 되는데요. 원래 전체 평균, 여기를 그냥 전체 평균을 구한다는 것은 합계를 먼저 구하고, 다시 뭐라고요? 합계를 먼저 구하고, 요게 합계가 되겠죠. 여기 합계를 구하고 n수를 구합니다. n수를 구하면 얘가 11개가 되죠. 11개가 돼서 평균은, 얘는 전체 평균이 되겠죠. 전체 평균은 해당되는 이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관측값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구합니다. 다시 뭐라고요? 관측값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전체 평균을 말하는 거고요. 평균들의 평균을 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여기 평균과 여기 평균을 활용해서 해당되는 평균들의 평균을 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거와, 그렇죠? 요거를 더한 다음에, 해당되는 부분을 더한 다음에 얘가 n으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나누기 2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들의 평균과 전체 평균은 의미가 n수가 다르면 완전히 다르게 결과치가 나옵니다. 이거는 뭐라고요? n수가 5개와 6개면 선제 개수가 다르잖아요. 개수가 다른 경우라면 평균들의 평균과 전체 평균은 값이 의미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평균들의 평균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x바의 바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x바의 바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전체 평균이 아니라 평균들의 평균입니다. 이건 다시 한번 뭐라고요? 평균들의 평균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n수가 똑같다면, 기본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이 얘가 6개가 되기 때문에 해당하는 부분이 12개가 되죠. 12개가 되기 때문에 해당하는 값은 똑같이 나옵니다. 이거는 함수로 써야 되겠네요. 함수를 쓰지 않았다니까 좀 이상하게 나오는데요. 아이고, 카운트.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n수가 똑같으면 평균들의 평균이나 전체 평균이나 동일해집니다. 하지만 같지 않다면, 해당하는 n수가 다르다면 해당하는 평균들의 평균과 전체 평균은 의미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관측값이 없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관측값이 없다고 가정을 할 때
이 합계와 n수가 있을 경우, 다시 합계와 n수, 그 다음에 평균 등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해당되는 평균들의 평균을, 그러니까 전체 평균을 구해보겠습니다. 전체 평균을. 자, 이 값이 없을 때, 원치 자료가 없을 때 전체 평균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균들의 평균은 요게의 평균을 2로, 그러니까 해당되는 집단수로 나누면 되죠. 하지만 전체 평균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전체 평균을 구하려면 우선 요게 없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요게 이 자료가 없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렇다면 평균과 n수가 주어질 때, 다시 평균과 n수가 주어질 때 전체 평균을 구하자고 하면 n수가 같으면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n수가 같으면 더해서 해당되는 집단의 수로 그냥 나누면 됩니다. 하지만 n수가 다를 경우, 다시 뭐라고요? n수가 다를 경우 어떻게 하느냐? 평균에다가, 다시 뭐라고요? 평균에다가 n수를 곱합니다. 다시 평균에다가 n수를 곱합니다. 그러면 합계가 나오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합계에서 n으로 나누면 평균이 나오기 때문에 평균에서 n을 곱하면, 얘는 n으로 곱하는 거죠. n으로 곱하게 되면 해당되는 합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되는 합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합계가 이렇게 되는 거죠. 평균에서 n수를 곱합니다. 각각에 곱하고 얘를 합쳐요. 합치면 얘가 전체 총합이 되겠죠. 얘는 뭐라고요? 전체 총합이 될 거고, 전체 n은 11개가 되는 거겠죠. 전체 개수는 11개가 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11개를, 즉 총합을 전체 n으로 나누면 전체 평균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요. 평균과 n수가 주어질 때 전체 평균을 구하겠다라고 보시면 평균에다가 n수를 곱하고 그 값을 합한 다음에 그다음에 총 n수로 나누면 전체 총 평균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평균들의 평균과 전체 평균은 의미가 다르니까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네.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이걸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자, 이번에는 제가 분산이라는 것을 한번 구해 볼 건데요. 평균은 현재 구했었습니다. 다시요. 평균은 구했었습니다. 다 더해서 n으로 나누면 되니까 다 더해서 n으로 나누면 얘를 평균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은 n-1을 가중치로 놓고 각각의 간차값을 놓은 다음에 서메이션을 하는 거죠. 이렇게 서메이션을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경우죠. 이런 경우 만약에 하게 된다면 n-1을 다시 뭐라고요? n-1을 관측값 xi로 놓고 얘를 다 더하는 방법도 있겠죠. 네, 다 더하는 방법도 해당되는 평균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분산이라는 것을 한번 구해 볼 건데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해되셨죠? 기본적인 평균을 구하는 방법 말씀 좀 드려봤고요.